다층신경망 모형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입력계층하고 출력계층이, 그러니까 입력계층을 구성하는 뉴런하고 출력계층을 구성하는 뉴런이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죠? 언닉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계층들이 있고 그 계층들 안에 뉴런이 있어서 그 중간에 있는 그 뉴런들을 거쳐서 입력 계층의 뉴런 값이 출력 계층의 뉴런 값으로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입력 계층에 뉴런이 있고, 우리 예제인 경우에는 X가 변수가 하나만 있죠. 그 다음에 출력 계층에 뉴런이 있는데 중간에 언닉 계층이 이제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뉴런들을 우리가 여러 개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력 계층에 있는 이 뉴런의 값, 이걸 예를 들면 이게 뉴런을 이제 X1이라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을 뭐 히든 숨어 있다 그래서 H1, H2 해서 만약 우리가 HN, N개가 있다. 그러면 X1의 값이 H1, H2, HN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H1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H1은 X1의 선형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H1은 A11 X1 더하기 B1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H2는 어떻게 표시되는 거죠? A12 X1 더하기 B2 뭐 이런 식으로 쭉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뉴런들이 중간에 있는 언닉층의 뉴런들이 이제 X 값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중간에 이 뉴런들이 값을 가지고 나면 이 값이 그대로 전달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중간에 뉴런들이 이 H1이 이제 X1 값에 의해서 그 다음에 X1과 H1을 연결하는 가중치, 이 가중치하고 그 다음에 이 절편 값에 의해서 값을 갖게 되면 이 H1을 활성화시키는 활성화 함수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활성화 함수에는 뭐 시그모이드 함수도 있고 여러 이제 스텝 함수도 있고 여러 함수가 있다 그래서 이 뉴런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그 활성화된 값이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출력 계층에 있는 뉴런인 이제 Y의 값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복잡한 X1의 값이 이제 중간에 있는 숨어 있는 그 뉴런들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그 숨어 있는 뉴런들이 활성화된 값이 이제 출력 계층의 뉴런 값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텐서플로우는 이런 관계를 개별적인 선형식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뭘로 표시한다 그랬죠? 행렬로 표시를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인풋 데이터가 인풋은 이제 뉴런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행이 하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샘플의 개수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m만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칼럼들이 있다 해서 1 플러스 m 배율로 표시를 한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이 값들은 이제 뭘로 표시가 되느냐 그러면 n 곱하기 1 행렬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왜 n 곱하기 1이냐 그러면 우리가 표시할 때 이 h는 a 곱하기 x 더하기 b 이렇게 할 건데 x가 뭐죠? 1 곱하기 m이니까
이거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x의 행의 개수가 1개니까 a의 열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1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n개가 있으니까 a의 행의 개수는 n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2개의 행렬이 곱해지려면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하고 뒤에 행렬의 행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돼서 만들어지는 여기 이제 숨어 있는 언립 계층을 나타내는 행렬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n 곱하기 1 행렬하고 1 곱하기 m 행렬이 곱해지니까 n 곱하기 m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언립 계층의 이 뉴런들과 그 다음에 출력 계층에 있는 뉴런 Y를 연결하는 이 가중치를 나타내는 행렬은 차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m 곱하기 이 m이기 때문에 이 언립층의 이 행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가중치를 나타내는 행렬이 서로 곱해져 가지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곱해져 가지고 이제 y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행이 n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열이 n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행은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죠? y가 1개밖에 없으니까 행은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립 계층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입력 계층의 뉴런하고 중간에 있는 이 숨어 있는 이제 뉴런들을 연결하는 이 가중치를 나타내는 행렬의 차원하고 이 숨어 있는 뉴런들하고 출력 뉴런을 나타내는 이 가중치를 나타내는 행렬의 차원들하고 어떻게 보면 좀 2개가 다 n개가 있고 여기도 1개하고 n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n개하고 1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뭐 1 곱하기 n 또는 n 곱하기 1 행렬로 표시될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이 행렬의 곱의 그 관계식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1개에서 n개로 갈 때는 n 곱하기 1의 차원의 행렬로 표시되고 n개에서 1개로 갈 때는 1 곱하기 n 차원의 행렬로 표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y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y는 c 곱하기 이게 이제 c죠. c 곱하기 중간에 있는 언립층의 노드 더하기 d 이렇게 하면은 1 곱하기 m 배열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x의 차원하고 y의 차원이 같죠. 왜냐하면 2개가 다 1대1로 매핑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입력값이 들어오면 그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이 1개가 만들어지니까요.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이 가중치들을 나타내는 행렬의 차원, 그 다음에 절편을 나타내는 행렬의 차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언립 계층하고 그 다음에 출력 계층을 연결하는 가중치를 나타내는 차원, 그 다음에 출력 계층들이 항상 이렇게 n 곱하기 1 차원인지 1,n 차원인지 이런 식으로 항상 고정되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단층 신경망에서도 했듯이
입력 데이터를 1 곱하기 m의 행렬로 나타낼 건지, 그러니까 행이 하나고 열이 샘플 개수만큼 되는 행렬로 나타낼 건지, 아니면 거꾸로 m,1 행렬로 나타낼 건지, 그러니까 행이 m개이고 열이 하나인 그런 이제 행렬로 나타낼 건지에 따라서 여기 중간에 있는 가중치의 행렬의 차원이라든지 언립계층의 행렬의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언립계층하고 출력계층을 연결하는 가중치의 행렬의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과 열의 개수가 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텐스플로우를 사용해서 신경망 모형을 만들 때에는 텐스플로우가 모든 뉴런들이라든지 그 뉴런들을 연결하는 가중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뭘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것을 이제 행렬로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렬의 차원을 그때그때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제대로 맞춰주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면 텐스플로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간략히 살펴보면 여기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샘플 데이터만 우리가 이제 좀 바꿔준 거고요. 나머지는 단층 신경망 회기식하고 준비사항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설계 과정을 살펴보면 학습 상수들을 우리가 결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뭐 학습률을 뭘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학습 단계를 몇 단계까지 할 거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언립계층에 있는 뉴런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거냐. 뭐 이것은 본인이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 뭐 5개 해도 되고 10개 해도 되고 뭐 20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해주고 나면 이제 입력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플레이스 홀더의 차원을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출력 데이터를 받아주는 플레이스 홀더의 차원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층 신경망하고 동일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가로 뭘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숨어 있는 그 언립계층의 뉴런 개수를 정했기 때문에 이 언립계층의 뉴런들하고 입력계층의 뉴런 X하고를 연결하는 가중치 행렬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중치 행렬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차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n 히든 그러니까 뉴런의 개수이고 행은 뉴런의 개수이고 열은 한 개인 그런 이제 2차원 행렬이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언립계층의 뉴런들 각각에 대해서 적용돼 이제 절편 또한 차원이 뉴런의 개수, 행은 뉴런의 개수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열은 하나인 그런 이제 행렬이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언립계층으로 들어가는 이런 가중치와 절편을 사용해서 x 값에 대한 그 언립계층의 뉴런의 값은 이제 y 이꼬르 ax 더하기 b라는 그 행렬 계산을 행렬 계산 값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 계산 값이 y로 그 출력 계층으로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언립계층에 있는 그 뉴런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함수를 뭘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 모형들마다 그때그때 이제 가장 적합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회기식인 경우에는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가 가장 적합하다고 그렇게 이제 연구가 돼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렇게 해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그러니까 여기가 1이죠. 그래서 이 들어오는 값, 여기에 히든넷으로 들어오는 값, 그러니까 y 이퀄 ax 더하기 b행 값이 플러스 무한대가 되면 시그모이드 값은 1에 가까워지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0에 가까워지는 그런 이제 그 활성화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활성화 값이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죠? Y 출력 계층의 뉴런으로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닉 계층의 뉴런들하고 출력 계층의 뉴런을 연결하는 가중치를 A 아웃이라고 하고 절편을 B 아웃이라고 하면 절편은 당연히 1,1 행렬로 표시가 되겠죠. 왜냐하면 출력 계층의 뉴런의 개수는 Y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중치는 1, 언닉 계층의 뉴런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 예측 값은 이 가중치 곱하기 그 다음에 언닉 계층의 활성화된 값 더하기 절편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Y 예측치를 계산하고 나면 실제 이제 Y로 입력되는 샘플 데이터의 값, 실제 값하고 예측치의 값의 차를 계산을 해서 그 차의 자성값을 해서 그 자성을 최적화한 게 민스퀘어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에러는 이제 어떤 에러죠? 민스퀘어 에러가 이제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에러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민스퀘어 에러를 가장 최소화하라. 그러면 이제 옵티마이저는 이제 뭘 사용하느냐 그러면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해서 가장 최소화하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학습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델을 개발하고 난 뒤 이 모델을 그럼 한번 실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프로그램에서 이제 입력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y 이꼬로 x-5의 자성 더하기 그 에러 텀을 포함하는 그런 2차 식에 대한 입력 데이터를 이제 읽어 드린 뒤에 x 변수하고 y 변수로 이제 입력될 그런 이제 데이터들의 차원을 이제 정의를 해줘서 입력 데이터의 어떤 사전 준비를 이제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에 있는 파이플롯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이제 빨간 선이 에러 틈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완전한 그 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점들은 변동폭을 가지는 이제 샘플 데이터를 이제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 언닉층을 가지는 한 개 가지는 그런 이제 다층 신경망을 이제 프로그래밍해서 모델링을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x하고 y의 플레이스 홀더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언닉층으로 들어가는 가중치하고 절편을 이제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가중치하고 절편을 값을 사용을 해서 언닉층의 뉴런에 입력되는 입력 값을 이제 이 행렬의 계산식으로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y 이꼬로 ax 더하기 b.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뉴런들이 입력 값을 가지면 그 뉴런들을 이제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그 활성화 값을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됐으면 그 언닉층에 있는 뉴런들로부터 출력층의 뉴런 Y로 이제 나가는 가중치하고 절편을 이제 정의를 하고요. 변수로서 그 다음에 그 Y 그 출력층에 있는 이제 Y 값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서 그 예측치를 Y estimate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그 강의 자료에서 설명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Y 값, 그러니까 Y 추루가 입력되는 플레이스 홀더 그 Y하고 Y 예측치하고의 그 차의 자성을 계산을 해서 민스퀘어 에러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는 그레디언트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했는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를 사용해도 뭐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에는 아담 옵티마이저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해서 그 위에서 계산된 민스퀘어 에러를 최소화하도록 우리가 모델을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션 변수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세션을 이니시얼라이즈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형 회기식을 예측을 할 때는, 그러니까 언닉 계층이 없었을 때는 그냥 그 가중치하고 절편의 값을 다 출력해 봤는데, 여기는 이제 언닉 계층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 X 변수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입력 계층의 뉴런하고 언닉 계층의 뉴런을 연결하는 가중치가 있죠. A 히든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절편 B 히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언닉 계층의 뉴런들하고 출력 계층의 뉴런을 연결하는 A 아웃하고 B 아웃도 있고 해서 이것들을 다 이제 프린트를 해서 보면 너무 그냥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그 가중치하고 절편은 그냥 보질 않고, 다만 이제 에러만 어떻게 줄어드는가 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Y estimated 계산된 값이 학습이 다 끝나고 난 뒤 그 Y estimated만 이제 한번 그 출력 변수로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Y 추루하고 한번 이제 비교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의된 모델을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앞에서 이제 정의해 놓은 그 학습 상수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고, 학습 중간중간에 우리가 뭐 보고자 하는 그런 값들을 이제 출력해서 보고 하는 과정을 이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실행을 시키면 우리가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를 10,000번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20만 번 시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조금 걸립니다만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별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는
학습되는 그 속도가 꽤 느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줄어드는 게 별로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벌써 10만 번을 했는데도 별로 안 줄어들죠. 그럼 20만 번 해봤자 이게 그렇게 크게 많이 줄어들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봅니다만은 20만 번을 했는데도 그런데 여기에 별로 줄어들진 않았는데 값이 변동이 없죠?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y estimated 값을 우리가 한번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그 뭐죠 그 y estimate가 행이 하나이고 열이 m개인 그런 2차원 배열로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행을 받아서 1차원 배열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출력된 y estimated 값을 이게 한 개의 행과 샘플 개수만큼이 연료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행을 이제 선택해서 1차원 배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y out을 플라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y 추루 값을 스캐터링을 해서 3포도를 그려서 실제 값 3포도로 그려진 실제 값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낸 그런 이제 회기식하고 어느 정도 잘 맞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보니까 이게 영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위쪽에서 설명했습니다만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하고 아담 옵티마이저가 뭐 서로 별 차이가 없다고 그랬는데 다층 신경망 모형에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가 제대로 잘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가 아니라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해서 나머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옵티마이저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민스퀘어 에러를 그 옵티마이저를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민스퀘어 에러를 최소화하도록 이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세션 변수를 정해주고 이제 세션을 해서 한번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시켜보니까 굉장히 잘 줄어들죠. 그래서 역시 다층 신경망 모형에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보다는 아담 옵티마이저가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 25까지는 빨리 줄어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주 비슷하게 어떤 최소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한 11만 번에서도 어느 정도 계속 줄어들곤 있네요. 그래서 한 13만 회, 14만 되니까 별로 줄어들질 않고 이렇게 거의 수렴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옵티마이저로 가지고 학습을 하면 한 40만 번 근처에 오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19.193386으로 거의 뭐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y estimated에 대한 출력값을 이제 그게 2차원 행렬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1차원 배열로 바꿔주고 그걸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쪽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정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인물의 배포 강의 자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의 그 언닉층 히든 레이어를 사용한 다층 신경망 모형을 이제 개발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층 신경망 모형은 뭐 이게 하나만 꼭 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또 이 언닉층에 있는 뉴런의 개수를 뭐 몇 개로 할 것이냐, 꼭 10개만 할 필요도 없고 다양하게 이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강의 자료에 배포한 것처럼 예를 들면 첫 번째 뭐 그 언닉층의 뉴런의 개수는 10개로 하고 두 번째 언닉층의 뉴런의 개수는 5개로 한 그런 이제 언닉층 2개를 포함하는 다층 신경망 모형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첫 번째 언닉층에 대한 그 입력된 값에 대한 이 행렬 계산을 통한 입력되는 값을 계산을 하고 그 입력된 값에 따른 활성화 값을 계산을 하고 그 활성화 값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언닉층으로 이제 입력이 되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언닉층에 입력되는 값을 또 행렬 계산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행렬 계산으로 계산된 값을 가지고 또다시 이제 두 번째 언닉층의 뉴런들을 활성화시키고 그 활성화된 값들이 이제 출력층에 있는 Y로 이제 전달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개의 언닉층을 가지는 다층 신경망 회귀 모형을 우리가 개발하고 난 뒤 이것을 이제 실행을 시키면 동일한 방법으로 쭉 실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중간에 숨어 있는 중간 계층이 이제 2개나 생긴 거죠. 중간 계층이 이제 2개가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조금 이제 느려지는데 그 대신 이게 에러는 보면 굉장히 빨리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던 것처럼 한 40만 회 했습니다만은 30.35까지 왔다가 또 좀 올라갔다가 아마 34까지 줄고 그러니까 34, 35 뭐 주변에서 대략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도 보면 서로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닉층을 2개를 해도 뭐 크게 그렇게 좀 비슷하죠. 크게 뭐 꼭 그 언닉층의 개수가 많아짐으로써 예측 모형의 정확성이 뭐 높아진다. 특별히 뭐 그렇게는 말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이번 샘플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